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제작한 김도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2004년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북한인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성에 대한 삶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그 여성과 남성, 북한 남성이 만나게 된 배경에 이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준비했으니까 한 15, 16년 정도 준비한 작품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화와 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 관한 이야기니까 사실 우리는 북한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한 뿌리면서도 어쨌든 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썩 괜찮은 정보들이 많지 않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뭐 책을 쓰신 분도 있고 기자분들도 많이 보셨다고 하지만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북한을 우리가 자유롭게 취재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시도 본인의 이제 개인적 경험들이 굉장히 슬픈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서 북한을 마치 북한의 원석을 다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소재가 바로 이 1950년대 동유럽에 있었던 북한 전쟁 고가들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950년대 북한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아주 다양하면서도 또 그들이 북한 내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교육 시스템들을 그대로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은 과연 1950년대, 60년대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의 사람들, 북한의 아이들, 북한의 주민들에게 교육을 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교육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뿌리가 현재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전문적인,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학자분들이 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역사적 소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영화와 책 두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이제 85분이나 한정된 부분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는 보다도 다양한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아쉬운 이야기들 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저는 어디까지나 이 역사적 사건을 좀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에 대한 실체, 객관적 역사 실체를 갖다 파악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60여 년 정도 지났고 그래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갔던 좀 진솔한 이야기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책으로 몰고 영화는 말 그대로 굉장히 객관적인 실체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빼고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영화 쪽으로 몰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처음 공개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동안 이야기만 되어 왔던 것들. 예를 들면은 1950년대 그 동유럽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 높은 사상적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지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실제 역사적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오늘날 북한의 이제 그 건군절이나 이런 때 보면은 평양의 그 김일성 광장에서 그 뭐라 하니까 제식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열 똑바로 맞춰갖고서는 그거를 애들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열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리와 팔과 이걸 이렇게 딱 맞춰갖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오늘날 북한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10살짜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1950년대. 더군다나 북한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국기에 새겨져 있는 김일성의 얼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영화를 통해서 발굴한 역사적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다행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그 역사 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국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영국 보존실의 이제 수장고에 지금 이제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봐주시면 어떤 정치나 이데올로기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실체,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런 이야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영화와 책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작품 또 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동유럽에서 갔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탈린의 아이들에서 김일성의 아이들로 어떻게 아이들이 변해갔는지를 좀 추적했다면은, 이번 다음 작품은 일본의 김일성의 아이들, 다 아시겠지만 조청년과 제일북송 이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제목을 일단 귀국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귀국선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귀국이냐, 북송이지. 근데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귀국선이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그 모순이죠, 사실은. 그 많은 93,339명, 정확히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1959년서부터 198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그 북송선을 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공교롭게도 당시 북한과 조총련에서는 이 사업을 귀국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좀 말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93,339명의 98%가 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귀향이라면 이제 남쪽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더더군다나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이 이야기는 뭐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본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송선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들만 했었는데, 일본이 과연 왜 이 많은 사람, 일본의 협력이 없었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들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예.